56페이지 봅시다. 적용형 1번. 오늘 할 거 좀 많아요, 양이.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요거 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적용하기 1, 2, 3, 4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과, 그리고 우리 뒤에 가면 이제 경제까지도 다 같이 연결이 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과 경제에서 좀 잡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우리 훑고 좀 가자. 우리 통합사 했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보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법이랑 경제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게 되는 가장 어려운 지문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다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 그러니까 사실 인문지문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철학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논리학도 있고 하는데 진짜 각 잡고 어렵게 된다 싶으면은 여기 두 개서 많이 내. 근데 요새는 경제가 거의 안 나와요. 요새는 경제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은 법만 위시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마저 좀 가볼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쫄라면 좀 그려놓을게요. 여기 있는 쫄라맨들을 우리가 다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개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봅시다. 개인, individual, 개인. 자, 여기 있는 개인들은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주체들이지, 맞아? 독립되어 있는 주체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 있는 개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너네 선생님 저는 아무 집단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닥쳐. 너네 학교 다니잖아. 또 학교에 없으면 어디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것도 뭐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뭐도 있어. 너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인이야? 한국인이잖아.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들은 전부 다 필연적으로 집단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집단은 전부 다 무엇의 지배하에 놓여 있냐면요. 법률이라고 하는 이 법률이라고 하는 지배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되니? 정확히 말하면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해돼? 여기 있는 개인들은요, 전부 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잘 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법이 있어. 그게 뭘까? 뭐 민법, 형법, 상법 그 이상의 법. 헌법이 있죠. 그 헌법상에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유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임을 명시해 놓은 어떤 법인데 그 법은요. 전부 다 이 개인들에게 무엇을 부과를 하냐면은요.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권리와 의무를 각각 뭐 해놓고 있다? 명시해놓고 있다 이 얘기야. 되니? 여기 있는 개인도 역시 뭘 가지고 있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들어보신 적 있지? 너네 그런 거 있죠? 투표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권리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야. 되니? 의무는 뭐가 있는데요? 환경 보전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뭐 채권이니 채무니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개인들이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만약에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너네가 알바를 한다고 하면은 너네가 뭐 PC방을 가든 편의점을 가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저 고용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고용주가 나 알바생 필요 없는데 하면 어떻게 돼? 취업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인들은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어떤 욕망과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각자 다른데 그 추구하는 바가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합의. 여기서 말하는 합의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개인도 원하는 바가 있었고 여기에 있는 개인도 원하는 바가 있어. 근데 서로 원하는 게 딱 어떻게 되는 거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합의에 이르러서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린 뭐라 부른다? 합치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해되니? 돼? 가능해? 그래서 잘 봐. 근데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 있는 두 개인은 전부 다 어디 하에 있어? 법률 하에 있는 거지. 맞아? 법률 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들이 서로 합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적, 즉 법률상의 법적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니? 너네 많이 들어보셨지? 계약이 뭔데? 서로 다른 두 개인이 의사합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서로 다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잘 봐. 그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개인들은요 전부 다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은요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 관계를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니?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했죠. 무엇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합의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겠어? 법적 합의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니? 법적 합의. 가능하세요? 아, 수업하기 진짜 힘드네. 법적 관계를 맺고 법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이 법은요 무조건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뭘 갖냐면은 강제성을 갖습니다. 꼭 알고 계세요? 법은 뭘 갖는다고? 강제성을 가져. 왜 강제성을 갖냐? 잘 봐.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이 개인들은요 이 계약상의 권리와 뭘 갖는다? 의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이해돼? 그럼 잘 봐. 강제성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상에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 내용들이 존재하겠지. 맞아?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랬을 때 우리는 강제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봐. 만약에 내가 위반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법을 위반했어. 그럼 강제성이 있잖아. 지금 현재 법은. 내가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이럴까? 그러잖아요. 위반하면은 무조건 뭘 받아? 무조건 뭘 받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이해되니? 무조건이야. 처벌을 받아. 너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어. 보통 무단횡단했다고 해서 벌금 내진 않지. 근데 걸렸어 만약에 경찰한테. 걸려. 그럼 어떻게 돼요? 과태료를 부과해. 그게 왜 그러는 건데?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했을 경우에 과태료 얼마 이사를 부과합니다 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럼 이 강제성은 내가 만약에 그거를 위반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사회적으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럼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뭐 한다? 준수한다 이 얘기야. 이해돼? 잘 봐. 그럼 이런 강제성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계약도 여기 있는 개인들이 서로 법에 의해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개인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계약의 내용을 뭐 해야 돼요? 계약의 내용을 뭐 해야 돼? 지켜야겠지. 그걸 우리가 계약을 이행한다라고 얘기해요. 됐니? 계약을 뭐 한다? 이행한다. 되시겠어요? 잘 봐. 그러면 강제성 있잖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의 강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계약상의 어떤 내용을 위반한 사람은 뭘 받게 된다? 처벌을 받게 된다. 이해되니?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지문들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니? 잘 봐. 그럼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채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채무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계약상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면 뭐라고 부른다? 채권과 뭐? 채무라고 부르게 된다고.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그럼 얘기해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고 계약의 내용을 뭐 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각 개인은 뭘 갖고 채권과 채무를 갖게 된다 요 얘기야. 이해되니? 채권과 뭘 갖는다? 채무를 갖는다. 이해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채권과 채무를 가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급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 급부. 말이 좀 어렵다. 잘 들어봐. 헤이. 우리 뒤에 나오는 질문도 나와요. 너희가 만약에 회사야.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급식 담당자라고 생각해 볼게. 격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야. 근데 그 담당자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식 업체를 막 알아보고 있어요. 급식 업체를 알아보고 있어. 뭐 CJ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워홈도 있고 막 찾아봤어. 찾아봤을 때 이제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워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회사는 여기는 아워홈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 회사한테 뭘 달라? 급식을 달라라고 얘기하겠지. 맞아? 그럼 급식 달라고 얘기하는데 공짜로 받겠니? 회사는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대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아워홈한테 급식을 제공받았어. 나는 급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뭘 지불한다? 돈을 지불한다. 대금을 지불한다. 이해돼? 그럼 잘 들어봐. 그러면 그 계약 내용에서 급부는 무엇에 해당될까? 돈을 뭐하고? 지불하고 돈을 지불함으로써 뭘 받는? 서비스, 급식을 제공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 불러? 급부다라고 부르게 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니? 잘 봐, 잘 봐. 일로 와볼게, 오른쪽. 어렵지만은 좀 해보자, 우리.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 절대 쉽지 않아. 근데 너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 9월이야. 1년 전이야. 1년 전. 어차피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어차피 외면하고 방치해봐야 나중 가서만 피곤해져. 근데 내가 너네 피곤한 거 알죠? 개 피곤하지. 안 그래? 세상 피곤할 거 아니야. 야,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학교 가서 9시부터 4시까지 수업 듣고 학원 오고 개 피곤한 거 알죠? 존나 피곤한 거 알아. 근데 또 어떡해. 모르겠어. 나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닥 졸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요일날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저녁 8시까지 쿠팡에서 알바하고 집에 와서 11시에 씻고 겨우 잠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갔거든? 한 6시, 7시쯤에 일어나서 갔어요. 내가 학교가 멀어가지고 2시간 걸려가지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서 별로 졸아본 적은 없거든, 대학교 때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졸거나 집중이 안 됐던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무관심. 딱 그건 것 같아. 첫 번째가 일단 무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똥줄이 않다, 똥줄이. 무책임한 것도 맞죠, 사실? 데드라인이 없어요, 데드라인. 이게 뭔데? deadline. 죽는 선. 뭐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내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야. 내가 뭐 어디 회사 다니는데 당장 보고서를 올리지 않으면은 회사 매출에 엄청 큰 타격이 생겨. 그러면은 졸겠니? 도파민이라 뭐라 해야 돼? 긴장감 때문에 손발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요거에 다 이제 통합된 건데 위기의식. 이게 없어서 그래. 야, 생각을 해봐. 지금 너네가 요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막 이거를 최대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모든 거를 다 너희들의 어떤 그거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하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다고. 단어가 어려울 순 있어.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너희들이 들었을 때는 뭐 저런 걸 왜 하나 싶을 거야. 싶을 텐데 이따 우리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 근데 너네가 요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고3 되면은 바뀔 거야. 안 바뀐다니까 얘들아.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야. 저기 다 끌고 가가지고 교무실에 끌고 가서 한 놈씩 다 끌고 가서 자 읽어볼까? 무슨 의미일까? 한계라는 게 있죠. 한계라는 게. 난 너네가 기본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최대한 고1, 고2와 고3의 괴리간극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은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은 너네가 이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막 버거울 수 있겠지만은 이게 너네가 3학년 때 올라가서 하시게 됐을 때 이게 다 했던 내용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속도가 확확 불 거야. 지금 이걸 어떻게 너네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요. 근데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게 시험 출제 의도인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근데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에서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희들의 내면 속에 반발심과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그 쉬는 시간도 애시간하면 없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 와볼게. 오세요. 여기 또 개인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개인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어디 하에 있니? 법률 체계 하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전부 다 법률 체계 하에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근데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서로 다른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그 서로 다른 욕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유구히 내려오고 있는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생각해봐. 공산주의 같이 굉장히 특이한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100년도 채 안 됐으니까요.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어떤 특이한 개념들을 제외하면은 여기에 있는 개인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욕망을 바탕으로 두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서로 뭐 하려고 해? 서로 뭐 하려고 해요? 교환을 하려고 하지? 맞아? 생각해봐. 야, 너네 구석기 때 생각해봐. 너네 구석기 시대 살진 않았지만 너네 한국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석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구석기에 빠삭하잖아. 거의 그 선사시대 사람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사이잖아요. 야,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 내가 만약에 사과 하나를 파밍을 해왔어요. 근데 내가 배가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과로 들고 찍어버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들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와 서로 뭐 해야 돼? 교환을 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 아니었어? 맞아? 근데 만약에 배가 처음에는 별 인기 없는 과일이었는데 내가 한 입 먹어보고 딴 애들도 줘보니까 겁나 맛있대. 그럼 어떻게 해?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애는 자신의 가치를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올리고 싶어 하지 않겠어? 그래서 원래는 사과 하나랑 배 하나 바꿔줬는데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젠 하나로 안 돼.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고. 이해돼? 그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뭐야?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지. 이해되니? 잘 봐. 여기에 있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환을 해요. 근데 그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되게 약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법률이 강화되고 발달해오지? 맞아?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있는 개인들은 법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체계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된다고. 이해되니? 경제 체계.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하에서 법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경제 체계를 구성하고 발달시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뭐라 불러?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니? 자본주의. 근데 잘 들어봐. 근데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잘 봐.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각각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유식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 다른 말로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재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이해돼?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혹은 재화. 이 재화에는 굉장히 여러 것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뭐가 있겠어? 돈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구석기 때는 물물 교환을 했지. 물건 대 물건으로 서로 교환을 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 상품과 상품을 물물 교환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발달돼 있니? 그쵸?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와 교환해? 재화와 서로 뭐예요? 교환을 하지? 맞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상품을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판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판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갖고 서비스나 상품을 이미 스포일 버렸네. 살 거야. 그걸 우린 뭐라 불러? 구매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탐나. 그래서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또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한다라고 해서 우리 이걸 뭐라 부를까? 컨슈머, 소비자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소비자.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지. 그럼 당연히 이런 상품과 서비스가 바닥에서 갑자기 샘솟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것도 역시 뭐해? 만들어서 뭐하는 사람이 있겠어? 판매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판매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생산자라고 부르게 된다고. 이해되니? 생산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법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욕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서로 뭐한다? 구매와 판매를 한다. 구매와 판매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적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내가 만약에 집을 구매할 거야. 집을 구매하면은 집을 만든 사람은 나한테 집을 뭐 해야 돼? 판매해야겠지. 맞아? 그걸 우리는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부를까? 법적인 제도 하에 서로 다른 개인이 서로 다른 욕망을 충돌시키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세요? 매매 계약. 그럼 여기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 역시 각각 뭘 갖겠어? 채권과 채무를 갖겠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채권과 채무를 갖게 된다고. 이해되니? 그럼 잘 들어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비자는 어떤 의무를 가질까? 어떤 의무를 가질까요? 너희가 생각해봐. 물건을 서로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팔아야 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생겨? 돈을 뭐 해야 되는?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 맞아? 여기 있는 생산자는요? 물건을 뭐 해야 되는?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겠지. 이래? 확장해봐.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갈 수 있어. 봐. 근로계약 생각해봐. 이거 뭐예요? 근로. 일을 뭐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알바를 구하는 사람이야. 구하러 갔어. 저 알바생 구하시나요? 네, 구해요. 좋아요. 체결. 딱. 굉장히 많이 생략했어. 계약 체결. 딱 됐어. 그러면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를 가질까? 일을 뭐 해야 되는?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겠지. 좀 유식한 말로 노동력을 뭐 해야 되는?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갖겠죠. 편의점 점장님은요? 어떤 의무를 갖겠어? 돈을 뭐 하는? 줘야 되는. 이해돼? 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와 재화, 정확히 말하면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요. 여기 있는 무엇을 매개로? 재화를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 시장이다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시장, 삼본시장, 금정시장, 무슨 전통시장 이런 거잖아. 그 시장이 아니야. 이 시장은 어떤 시장? 돈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를 뭐하는? 거래하는, 주고받는, 교환하는. 그래서 매매를 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 부른다? 시장이다라고 부르지. 그래서 무슨 경제?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돼? 시장 경제. 들어보신 적 있죠? 시장 경제. 이해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단락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됐어요? 잘 봐. 그럼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해 나가겠지? 맞아? 근데 잘 들어봐. 그런 과정에 이런 시장 경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개인들 더 좀 나아가 보면은 기업도 있을 거고 뭐도 있겠어. 국가도 있겠지. 기업이나 국가, 개인을 통칭해서 뭐라 부르게? 배웠어 우리.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신 적 있어? 경제 주체. 그럼 이런 경제 주체들은 전부 다 무엇을 추구할까? 모든 경제 주체들은 뭘 추구할까요? 너네 타짜의 그런 대사 본 적 없어? 조승우가 김윤식한테 막 이제 가서 이제 화투를 알려달라 하죠. 그러면서 아수라 발발 타. 뭐라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지. 너네 설마 가난이라고. 나도 가난한데. 손해보면서 살고 싶어? 아수라 발발 타 그 뜻이었어요? 아니 그냥 그 뜻이 그냥 거기서 나온 대사야. 아수라 발발 타. 부자가 되고 싶니? 너네한테 내가 만약에 너 지금 그 핸드폰 있잖아. 내가 너한테 1,000원짜리 띡 던져주고 가져갈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세요! 왜 이럴 거 아니야. 모든 경제 주체는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걸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걸맞는 값을 뭐 하기를 바래? 받기를 원해요. 이해돼?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각해야 돼. 이기적 개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돼? 이기적 개인이야. 잘 봐. 내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3,280원인가 840원인가 이렇게 나왔어. 나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내가 지갑 속에서 현금을 이렇게 부쩍부쩍 꺼내가지고 31,000원을 딱 꺼냈어. 기사 아저씨한테 줬어. 아저씨 여기 31,000원이요? 했어. 아저씨가 이제 뭐 하겠어? 거스름돈 찾겠죠? 딱 찾는다고 했을 때 거스름돈 됐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려. 그럴 일은 없어요. 너네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쌤. 돈 좀 벌잖아요. 아니야, 나 돈 못 벌어.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12,400원짜리 물건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샀다 쳐봐.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서 샀는데 온라인 스토어에서 딱 구매를 했는데 너네가 이거를 환불 처리를 하려고 그래. 반품이요 하면서 반품 신청을 딱 넣었어. 그런데 12,400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11,900원이 들어왔어요. 수수료라고 수수료라는 걸 알기 이전에 그냥 11,900원이 들어왔어. 그럼 너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 12,400원이 왜 안 들어왔지? 이 생각 들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해야 돼요? 전화 걸어야죠. 걸어야지. 걸고 나서 납득을 하든 말든 해야지. 그냥 수수료인가 보다.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착하다 얘들아. 전화해야지. 바로 걸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제주체는 어때? 희귀적 개인이야. 이해되니? 두 번째, 모든 경제주체는요 무조건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최대한 이걸 뭐 하고 싶어 해? 적게 팔고 싶어 할까? 많이 팔고 싶어 하죠. 무조건 많이 팔고 싶어 해. 이해되니? 많이 팔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궁리를 한다고. 만약에 우리 뭐 지금 요새 유행하는 캐대언을 생각을 해보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거의 미어 터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거의 러쉬를 하고 있잖아? 미어 터지고 있잖아? 굿즈를 미친 듯이 한다고. 근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이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 조금 다르긴 해서 그래서 입장료를 받지 않죠, 한 푼도. 근데 국립중앙박물관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굴릴 거 아니에요?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을 텐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 굿즈를 뭐해요? 팔아. 근데 굿즈를 한두 개만 팔면은 재미가 없지. 그래서 뭐해? 여러 개로 쫙 해놓고 컬렉션 마냥 쫙 해놓고 판단 말이야. 나도 국립중앙박물관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가지고 뭐 사왔냐면은 곤룡포 술잔이라는 걸 사왔어요. 금색에 테두리 이렇게 딱 쳐져 있고 곤룡포 있지? 너네 임금님 입는 그게 딱 돼 있는 거야. 너무 기모찌였어. 못 참고 사왔거든요. 아주 그냥 니즈를 너무 잘 파악해. 그럼 봐봐. 그럼 이 모든 경제주체들은 최대한 돈을 뭐 하고 싶어 해? 많이 벌고 싶어 하지. 그래서 모든 경제주체는 뭐 한다? 이윤을 뭐 한다?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뭐 하기를? 극대화하기를 뭐 한다? 추구한다 이 얘기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이해되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 경제가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해볼게. 우리 계엄령 터지고 작년 12월에 그거 터지고 너네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북한에서 핵을 쐈어요. 핵을 쏘면 안 되지. 핵을 쏘겠다라고 위협을 했어. 위협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까? 끼옷 하면서 떨어져요. 끼옷 하면서 떨어진다고.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이유가 뭐야? 우리야 막 북돼지가 옆 위에 있는 북돼지가 내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어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눈 하나 깜짝하니? 안 해요. 우리 그냥 평화롭게 또 야랄하는구만 하면서 잠이나 자자 하면서 이불 덮고 유튜브 보고 잠이나 자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야, 외국인들은 하다못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민방위 훈련 그거거든요.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군인들 막 뛰어다니고. 외국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요. 왜? 살아생전 사이렌이 엥 울리고 막 갑자기 군인들이 총 들고 M16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때? 불안해. 불안하다고. 불안하니까 어때? 당장 귀국편 비행기를 막 찾아보고 막 근데 막 짤로 얼마 전에 봤는데 더워 말하면서 가고 있어. 근데 The war 막 이런다고 막 전쟁? No please no I will go back home please 이러면서 막 불안정함을 견디지를 못해. 이해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투자했던 돈을 다 뭐해? 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우리 그때 이제 계엄령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 꼬라 박았다니까? 이유가 뭐야? 불안해. 그래서 업비트가 안 들어가졌다고 거의 한 30분 동안에 마비가 됐다니까요. 그럼 견적 나오죠. 경제는 뭘 못 견뎌야 할까? 불안함을 못 견뎌야 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요.
이해돼? 이걸 베이스로 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피상적으로 그냥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가격이 왜 오르고 이런 거 왜 하고 이런 것도 다 설명할 거거든. 근데 일단 요 단락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이해되니? 근데 잘 들어봐. 그 정도만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이 시장 경제 하에서 막 이제 경제 활동을 막 하고 있어. 근데 특이하고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잘 보세요. 야, 우리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수요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증가하기 때문이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일단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 이해돼?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간다고. 너네 당근마켓에서 옛날에 포켓몬빵 생각해봐. 포켓몬빵 띠부띠부씨를 생각해보세요. 피카츄가 겁나 레어템이었지. 이유가 뭐야? 공급량이 어때? 제한적이야. 너무너무 레어템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가격이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야.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근데 만약에 저기 삼립에서 미친 척하고 자, 피카츄 스티커 4만 개를 뿌리겠습니다. 뿌렸어. 그럼 어떻게 돼? 떡락입니다. 떡락. 500원 줘도 이제 안 사. 이거를 가장 다이나믹하고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피파 온라인 4예요. 피파가 이거를 아주 기깔차게 하지. 너네 여자애들은 모르겠지만 그 피파가 있어요. 지금 이제 FC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얘네 운영 주체가 누구냐면요. 넥슨이에요. 넥슨이라고. 돈에 미친 이런 말 하면 그런가? 돈에 미친 집단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기적 개인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넥슨이 진짜 교활한 게 뭐냐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콘텐츠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은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요. 지갑을 열게끔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우리 여자애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너희가 어디 덕질을 하는데 덕질 프리패스권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콘서트를 갈 수 있는 티켓만 팔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좀 유명해지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콘서트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또 팔아요. 그 다음에는 콘서트 1층에 3열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팝니다. 그 다음에는 콘서트 1열 양 사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팔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센터를 팝니다. 와, 이제 센터 했어. 야, 나 이제 버거킹 아무도 나 못 막아 이제 했어. 근데 갑자기 한두 달 뒤에 패치가 됩니다. 어떤 패치가 돼? 단독 팬미팅. 100명 한정 팬미팅 티켓을 파는 거야. 그럼 이제 뭐해? 사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갸차야. 사면 진짜 쌍욕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때? 높은 확률로 뭐만 떠? 꽝이 계속 뜨는 거야. 그냥 거저주는 굿즈만 나와. 야광봉 막 이런 것만 나와. 계속 돌려야겠네. 근데 확률이 0.00001이야. 근데 간혹 가다가 커뮤니티나 이런 인스타를 보니까 그거 된 사람이 떠. 100명 한정 팬미팅에 뜬 사람이 떠. 홀리쉿이잖아, 홀리쉿. 안 그래? 그리고 계속 뭐예요? 올려요, 가격을.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제 뭐까지 가요? 단독 식사권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식사권이 저희의 엔드 콘텐츠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혜택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엔드 콘텐츠야, 이제.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계속 뭔가 패치가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돈을 꼬라박은 사람은 어떻게 돼? 1열 센터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가치는 이제 가버리는 거야. 이미 엔드 콘텐츠가 뭐까지 나왔기 때문에. 식사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식사권을 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올려.
계속 올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수요량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수요량을 맞추려고 공급량도 계속 올리지.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제 애지간한 아이돌의 팬들은 거의 애지간하면은 100명 내지는 300명 팬미팅 티켓은 다 가지고 있어. 애지간하면. 그리고 또 이벤트로 또 뭐도 뿌려요. 200명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이벤트로 막 뿌려. 팬카페 접속만 해도 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 돌아버린.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인플레이션 발생한다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때? 불안해. 뭐가 불안해?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 식사권의 가치마저도 뭐 할까봐?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야. 이해되세요? 이겁니다. 이해돼? 한 큐에 감이 오세요? 영감.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